문재인 정권에서는 유독 게이트급 금융범죄가 많습니다. 정권 금융범죄. 옛날과는 달리 건축이나 토목이나 이런 부분은 이재명이 그거. 이재명은 그쪽으로 해먹은 것 같고, 문재인 정권은 유독 정권 금융범죄가 많습니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분야고 또 설명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해를 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털어먹은 거 아니냐. 오늘은 그동안 침묵에 휩싸였던 라임게이트를 한번 제대로 파보겠습니다. 1조 6천억이 넘는 1조 7천억 원에 가까운 그 엄청난 돈 어디로 갔는지 문재인이 직접 대답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에 쌓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당시 정권 차원에서 덮어버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왜 추미애가 서울 남부지검에 있었던 정권범죄합동수사단부터 폐지했을까요? 추미애가 등장하자마자 아사사 하면서 싹 제일 먼저 처리한 것이 정권범죄합동수사단부터 폐지해버린 겁니다. 이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들어서면서 정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면서 라임게이트와 옵티머스 게이트, 디스커버리 게이트 등등은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국민은 알고는 있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어떤 공통된 정의감이 불타오르질 못했습니다. 사건이 복잡하다 보니까 쉽게 태극기를 들고 또는 그냥 거리로 쏟아져 나오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나면은 정말 기가 막혀서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다물어지질 않습니다. 정구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라임 피해자 대표입니다. 국회에서 정언도 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희한하게도 기관들을 모두 3년이 넘도록 입을 꽉 닫고 있다. 검찰도 3년이 넘도록 입을 닫고 있고 금융감독원도 3년이 넘도록 입을 꽉 닫고 있고 다른 국가기관들도 모두 3년이 넘도록 입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덮어라 하지 않았으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피해자들은 사건이 터진 지 무려 3년이 지난 지금도 환매가 중단된 1조 6천억 원 이상의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어떻게 투자돼가지고 자신들에게 손실을 입었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푼입니까? 무려 1조 6천억 원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밝히지 못했고 알려주지도 못했고 누구도 알려주지 못했고 그것이 어떻게 투자자들한테 손실을 입혔는지 그 과정도 싹 묻어버렸습니다. 기가 막히죠. 하지만 드디어 정권이 바뀌었고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했던 금융정권범죄합동수사단을 새로 출범시킵니다. 추미애가 없었던 바로 그 합동수사단을 새로 출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춰졌던 라임게이트의 진실이 밝혀질 것인지에 피해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정구집 라임 대표는 이야기합니다. 라임 피해자 대표죠. 2020년 1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등장하자마자 합동수사단을 해체시킬 때도 라임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봉인하기 위해서라는 뒷말이 많았습니다. 라임 이거는 진짜로 판도라 상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맛만 보여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이거 열었다가는 문재인 정권 청와대 20명이 아니라 약 200명 이상 다실지도 모르는 아주 큰 겁니다. 지금 현재 전체의 윤곽이 딱 이렇게 공개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도 금융감독원도 다 입을 꽉 다물고 있기 때문에 전모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드러났던 자료와 새로 나오는 자료들 중에 그중에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발췌해서 보는 것, 거기서 사건을 출발해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 이걸 따라가다 보면은 이 실마리를 따라가다 보면은 잡혀요. 아 그렇구나. 딱 무릎을 칩니다. 그게 되게 돼 있어요. 당초 라임은 돈을 굴릴 능력이 있었나? 실제로 라임이 돈을 굴릴 능력을 가지고 펀드를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이들이 실제 투자한 것은 거의 없다. 투자를 안 했다는 겁니다. 1조 넘게 투자했으면 부동산이든 회사 시설이든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하다못해 부도난 회사의 장부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1조 원이 넘는 돈이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 겁니다. 라임이 자기들은 주가 조작이라도 해서 고객들에게 수익을 줄이고 했다고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 나중에 보니까 주가를 조작해서 주가가 올라간 것은 자기들이 다 빼먹어버리고
거품을 만들어버린 다음에 라임펀드 돈을 집어넣었다. 자기들이 빼돌린 돈을 땜빵하는 용도로 고객 돈을 집어넣은 것이다. 결국 1조 6천억 원의 빵꾸가 났는데, 그런데 1조 6천억 원은 어디로 갔다고 보나 하니까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다. 3년 동안이나 국세청, 금감원, 검찰 등등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파악해서 결론을 내서 알려줘야 될 것 아니냐. 피해자들인데 한두 푼도 아닌데 아직도 이야기가 없다. 그럼 국세청은 도대체 금융자료, 전산자료 다 가지고 있으면서 뭐 하는 겁니까? 왜 안 까요? 이런 건 피해자들한테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알아야 거기 가서 민사라도 붙어서 받아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다단계 사건도 끝이 나면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나오는데 라임펀드 1조 6천억 원의 종착지는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 이 금액이 너무 크죠? 너무 크죠? 1조 6천억입니다. 이게 어디로 갔는지 아직도 종착지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덮었다는 얘기인데, 질문, 라임의 실체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하니까 모든 기관들이 모든 정보를 차단했기 때문이다. 모든 기관이 모든 정보를 차단해버리고 나면은 알 재간이 없죠. 기본적으로 사고가 난 펀드 리스트는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처음에는 영업 비밀이라고 공개를 하지 않다가 다음에는 라임이 투자받은 회사가 혹시 피해를 받을 것 같다면서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둘러대는 것은 계속 이것을 덮어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이 드러나죠. 환매 중단 가능성이 금융계에서 이야기되었던 2019년 8월경부터 몇 개월 동안이나 서울 남부지검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를 조사했었다. 하지만 아직도 왜 조사를 했는지 무엇을 알아내는지 알려지지가 않고 있다. 그 당시 조사를 했으면 수사 결과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문재인과 추미애의 서술이 너무 시풀해가지고 그 당시 검찰들이 몽땅 덮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죠. 김부겸 총리의 딸과 라임 사기 총책들만의 비밀 펀드인 라임 테티스 11호에 대해서도 이런 펀드가 존재했는지 가입자가 누군지 어떤 펀드인지 알려달라고 오래전부터 요청했었는데 모든 기관이 한결같이 입을 싹 닫고 모른다고 이야기한다. 나중에 보니까 다 알고 있었다. 나중에 보니까 다 알고 있었는데 물어볼 때는 입을 싹 닫아버렸습니다. 희한하죠? 라임이 망했는데 VIP 펀드로 의심되는 폴라리스 1호 수익률은 40%가 넘는다고 알려졌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내가 생각해도 이상하다. 우리는 깡통인데 환매 중단 당시 폴라리스 1호는 1년 수익이 16%고 지금은 40%가 넘는다. 이 이유를 담당 검사한테 물어봤는데 설명을 못하더라. 그 당시 담당 검사이 누구예요? 문재인과 추미애가 출세를 얼마나 시켜준다고 해놨으면 이렇게 할까요? 자, 김부겸 전 총리의 딸이 투자했다고 하는 테티스 11호 역시 수익률이 높다. 테티스 11호에 가입한 사람은 총 6명인데 이 중에 4명이 김부겸 전 총리 차녀 가족들로 밝혀졌다. 그러면 김부겸 총리 맞춤형 펀드가 되네요. 거기 수익률이 40%다. 그러면 뇌물을 주기 위해서 펀드 하나 만들어가지고 수익률로 뇌물을 팍팍 넘기면은 합법적으로 포장되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 케이스가 아니겠느냐. 그죠? 그런 유추가 충분히 가능하죠. 이렇게 수익률이 높다. 요즘 펀드 수익률 완전히 걸레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수익률이 높다 하면은 이건 분명히 뇌물성인지를 검찰은 의심했어야 되는데 뭐 했는지 모르겠죠. 자, 그러면서 테티스 11호는 다른 펀드와 달리 환매 수수료가 없고 환매 신청을 하면 나흘 만에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김부겸 전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어떻게 가입을 하게 되는지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더라. 김부겸 전 총리, 이런 거는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전화해서 딸에게 물어보라고 했는데 답을 못하겠다고 했다. 김부겸 총리 가족이 가입하게 된 과정이 밝혀지면 비슷한 과정으로 연결된 또 다른 실세들도 밝혀지기 때문에 답변을 못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김부겸이 자신의 것을 밝히면 다른 실세들이 쫘라락 걸려들을 거기 때문에 밝히지 못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구집 대표는 이야기합니다.
라임의 부실을 숨기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 WM 센터장에 대한 형이 났다는 주장도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요. 판사까지 지금 의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5월 2년 징역형을 다 살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람이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 WM 센터장이 바로 정치권과 청와대를 연결하는 녹취록에 실려 있었던 바로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는 상당히 긴 시간 징역을 살고 뭔가 VIP들에 관련된 자료를 손에 넣고 있는 사람은 나와버리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김봉현은 지금 보석으로 나왔습니다. 김봉현 체포될 때 우리나라 언론이 다 극성을 떨었는데 결국은 보석으로 나오고 나니까 아무도 신경도 안 써요. 어떻게 김봉현이 보석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뒤에 가서 밝히겠습니다. 라임 펀드를 2천억 원이 넘게 사기 판매했기 때문에 검찰은 10년을 구형했는데 핵심적인 범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는데도 막상 선고된 형은 2년형에 불과했다. 검찰 구형 10년에 막상 선고된 형량은 2년에 불과했다. 이 판사 정말 희한한 판사를 만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모든 증거가 유죄로 인정되었는데도 그렇다. 하하. 형이 2년에 불과한 것으로 봐서 이 장 씨가 VIP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라는 말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2년만 받느냐 이런 게요. 검찰은 10년 구형했는데 자 VIP 리스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이미 법조계에서는 그런 말이